헐,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는데요. 저 차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 처음 들어봐요. 저희 차 안에 기사님이 타서 드라이브 기어를 넣었을 때 제가 촬영을 한 건데요.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 손으로 잡으니까 바퀴가 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크가 나간 증상이라고 하네요. 와,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직스러움이 뭔가 있어요. 나중에 정비사 한번 만나볼까 봐요. 정비사분들 이거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요 간격을 좀 잘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어. 너트 풀림 방지 뭔데? 일명 록타이트거든. 골고루 발라주면. 여러분, 록타이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록이 잠그다, 타이트가 쪼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본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나 봐요. 써있어. 근데 회사 이름 같아. 록타이트? 응. 맞죠? 회사 이름은 henkel. 아, henkel이었냐? 네. 미안해. 제 사촌이 henkel에서 일하거든요. 그 henkel이 퍼실 아시죠? 세제 유명한 거.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됐지. 그리고 또 포인트. 자, 너트가 안착을 했고요. 아, 미안. 찍으니까 당황스럽네. 나는 많이 안 찍어봐서 유튜브를. 됐다. 이렇게 딱 끼면 안 들어갔어. 기다려봐. 아이씨, 당황. 깨지면 안 되는데. 제발, 제발. 됐다. 저 파란색 원래 끼는 부품이에요? 끼는 부품 새 거야. 그리고 포인트가 어차피 이게 금속 그리스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좀 없는 거보다 낫다. 대신에 록타이트를 안 묻게 잘해야 돼. 저게 이 부분에 록타이트 묻을 거 아니야. 네. 그리스가 묻으면 록타이트 효과가 없겠지.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조심해서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주고. 여기 바깥쪽에 네, 지금 바르시는 부분에 록타이트를 발라야 돼서 그리스가 절대로 묻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한 번 더 해. 나는 의심병이 많아갖고.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주고. 간단해. 끼는 거는 그냥 끼고 너트를 돌리면 돼.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체결 토크. 체결 쪼는 방법. 아마 그 부분이 정비사들이 많이 궁금해 할 거야. 어떻게 쪼이나. 왜냐면 이게 실수가 많아. 아. 이것 때문에 덜 쪼였다, 뭐 많이 쪼였다, 뭐 작업하고 떨림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아, 그 정해진 토크대로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록타이트를 제거했잖아. 그럼 또 그 정해진 토크가 또 의미가 없어져 버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경험, 감각 이런 걸로 좀 쪼인다고 봐야 돼. 아,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니야. 매뉴얼상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는 매뉴얼로 해봤어. 해봤는데 아까 말했잖아. 너트가 풀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너트가 분명히 매뉴얼상 했는데 너트가 풀렸다?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을 좀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여태까지 한 3년, 4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했어도 더 이상의 뭐 너트 풀림이나 떨림이 심하다든가 이런 거에서 클램이 걸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이 생긴 거야, 소위 말해. 근데 이제 모든 정비소가 나처럼 작업하거나 한다는 건 한다고 해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해 뭐 불량이다, 뭐 작업 불량 아니야. 작업 방식이 다 똑같아. 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어디는 이렇게 했다, 저기는 저렇게 했다라고 말이 많을 수도 있어. 이게 차이는 없어. 결국 완성 잘하고 오래 쓰고 결합에 문제 없고 진동 없으면 해결되는 부분이잖아. 때로는 매뉴얼이 안 맞을 때도 있어. 역시 경험의 중요성. 무조건 많이 한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작한 거야.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저희 측에서 특수 제작한 맞춤 공구인데요. 그 기존에 있던 특공이 불편해서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와.
왜냐면 왜 맞췄냐면 요크 있지 부러졌잖아. 네. 이게 그거야. 이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오. 그래서 한쪽은 날이 살아있는 거 다른 작업도 필요하니까 한쪽은 날이 죽어있는 거. 오. 그래서 잡기 편하게 만든 거야. 저희 공업사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정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그냥 조립하고 고치고 하는 기술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차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뭐가 고장나도 척척 잘할 것 같은 그런 믿음직스러움이 뭔가 있어요. 나중에 정비사 한번 만나볼까 봐요. 잠깐만 와볼래? 자, 원래 실명 공개는 안 하는데 기웅이는 저희 막내입니다. 잘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봐봐. 방금 힘들게 이거 말씀드린 저희 막내가 등장했어요. 꽉 잡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됐어. 아직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거 많이 도와드리고 겪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월크를 체결했잖아 이제. 네. 체결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놀면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왜 어떨 때는 조금 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놔둘 때도 있어. 그게 왜냐면 지금 같은 힘을 많이 주는 상황이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야 요 요크하고 너트 간격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다가 했잖아. 네. 감각을 했다. 요거를 눈에 계속 익혔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 들어가면 맞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요거를 감으로. 잘 봐야 돼. 정비사분들 요거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요 간격을 좀 잘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F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면 블랙시브 쫀치 우리가 여기 돌기 있지? 여긴 없잖아. 화살표 있어. 잘 보면 있지. 네. 요 실수하시는 분들 있어. 아. 초반에. 그러니까 맨날 가르친 분들 실수 절대 할 수가 없지. 네. 근데 가끔 실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은 홈이 딱 되게 있잖아. 그렇지. 요 홈 있잖아. 네. 요 안에 요 홈이 들어가야 돼. 아. 근데 그 화살표 제- 보고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방향.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네.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가끔 바쁘다 보면 네. 반대로 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사장님도 거의 금쪽 기사님만큼 손이 빠르세요. 저는 그분만 되게 빠른 줄 알았는데 그냥 두 분이 기술만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촬영을 해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두 분 다 거침이 없으시고 연장 이렇게 찾으실 때도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오시고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샤프트를 요크에 맞춰서 껴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정비사 하시는 분들한테. 요게 네, 볼트 사이즈는 똑같아. 네, 그치. 다 같아. 실제로는 같아. 근데 얘는 크고 얘는 작지. 네. 이걸 너무 세게 조여서 부러뜨리는 차들이 많아. 아. 얘는 임팩으로 봐봐. 네, 대고 조였지. 네,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 네. 당당당당당 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 불면 다 부러져 있어. 아.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지. 차주는 이제 우리가 부러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에 작업하실 분들을 위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볼트, 작은 볼트를 같은 힘으로 조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규격 사이즈 실제 너트, 그러니까 볼트의 규격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이 앞 부분이 작잖아. 그 별이고 약해. 그래서 원래 엄청 세게 조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규정 토크 이상 조이면 부러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몇 개 갖고 있어 사실. 하도 잘 그래서- 부러져서요. 근데 이게 개선형으로 또 이제 좀 크게 나왔더라고. 하도 부러지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오래돼서 부러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조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임팩도 사실 조금 약해. 일반 임팩보다.
우리는 좀 맞춰서 좀 쓰는 편이거든, 이럴 때. 공구들을.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여기 걸어만 놨잖아. 여기를 네. 꽉 조여놓고. 네. 얘를 먼저 조여놓고 얘를 해버리면 얘가 변형이 가버려요. 블랙시브 조인트가. 그럴 수 있겠다. 벽칙이 있어. 왜냐면 얘를 먼저 이쪽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얘는 앞뒤로 움직여. 네. 중간 벨이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 떨림이 발생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도 사실 떨림도 발생해. 그러니까 할 때 요 놈을 먼저 잡아서 일자 정렬을 좀 잘 해놓고 나서 얘를 가볍게 몇 번 틀어놓고 좌우가 크게 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볼트를 조여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령이고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일 수 있겠네요. 나도 몇 번 당해봤지. 네,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데서도 작업을 해서 터는 경우도 봤어, 사실. 그래서 몇 번 수정한 적도 있고, 물론 뭐 나도 실수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방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겠다, 저렇게 하면 효율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정답은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보면 녹화가 나와 있지. 그렇지? 딱 요 그 자리야. 이렇게. 방열판 맞춰서 장착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장님이랑 기사님들이랑 다 동네 형, 동생, 친구분들이시거든요. 특히 금쪽 기사님은 사장님의 가장 오래된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과거에 정비 배우고 어디서 일하고 이런 썰 들으면 재밌는 일도 되게 많고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싶은 썰들이 정말 많거든요. 재밌는 썰들이. 나중에 특별 컨텐츠로 그런 썰 푸는 그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반대로 꼈네. 뭐야? 이렇게 고 이렇게 맞는데? 저 방금 사장님 자랑했으니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야. 사람은 실수해. 다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얘기하는 게 빠른 거야. 멍청한 짓을 했구나. 두 개를 안 쪼았어. 제일 중요한. 실수하잖아. 그치. 근데 그 기사님들이 실수하시면 약간 찍으면 안 돼, 카메라 꺼, 약간 이런 저한테서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사장님은 누가 봐도 기술 좋은 거 알고 사장이 왜 사장이겠어요. 그래서 뭔가 실수하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막 놀리고 싶고. 볼트가 부족하다? 여기 있구나. 저희 기사님들 다 되게 미남이시죠. 멍청이다 이제 병신. 열받는다. 마을 안 끼고 꼈어. 바보.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니까 헷갈려 죽겠네 맨날. 자, 힘들게 끼신 거 다시 빼시고.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 들어도 돼. 이거 안 무거워. 이거 개조하는 거야. 저희 안경 끼신 분은 얼마 전까지 저희 막내 기사님이었는데 또 막내가 들어오면서 막내 탈출하셨어요. 야, 한 명 더 와야겠다. 아이씨, 키가 작아. 헐. 둘 다 키가 작아서 아이씨. 들었던 마우라 내려놨거든요. 진짜 오픈해요. 짜증나. 짜증난다는 거 개웃김. 그리고 이렇게, 아니, 그 말이 아니야. 막간 막내 기사님 교육 중. 얘들이 이렇게 잘 맞춰야 돼. 그래야 깔끔하게 나와. 나중에 잘못하면 마우라 이게 소음기가 걸려 이런데 떨림도 발생하고. 그래서 조립할 때 신경 써야 돼 항상. 순정은 딱 그 왁구가 맞아서 괜찮아. 개조했잖아. 그러니까 맞는다고 보장이 없어.
자, 전문 용어죠. 왁구. 막내야, 차 들어왔다. 아까 그 커버 덮기 전에 실수로 껴줬던 이 쇠판떼기 다시 껴줄 거예요. 매너다리. 올려봐야지. 자, 이제 요크 작업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요크를 작업한 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요게 바로 주행을 하면 다시 터질 수가 있어요. 저 본드가 굳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바로 주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공업사에서는 리프트에서 차 이제 뺄 정도로만 살살 주행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예 그냥 도로에 나가시는 건 안 됩니다. BMW 매뉴얼에도 3시간인가 4시간 차를 방치해 놓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업하시고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 마우라를 차주분이 개조를 해놓으셔서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수줍게 등장하신 옆 작업장 기사님. 이거 한 번 살짝 올려줘. 됐어, 될 것 같아. 됐어. 이제 안 닿는다. 아씨. 드디어 요크 작업이 끝났고요. 되게 금방금방 끝난 느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운전이 요구되긴 하는데 바로 주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점심시간 지난 후에 방치해놓고 그때 시운전 가볼게요. 자, 지금 멋지게 차에 탑승하신 분은 저희 사장님이시고요. 시운전 가야 돼서 이제 저를 태우러 분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탑승해서 시운전하고 일단 실내에서 촬영할게요. 자, 이제 시운전 하기 위해서 전용 도로에 올라탔고요. 아까 제가 작업할 때 설명드린 대로 80km에서 100km 사이에 진동과 떨림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러 저희 사장님이 직접 시운전을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주행해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현재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요크가 유격이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기분이 좀 있었거든. 작업을 해서 나갔는데 좀 미세하게 떨리는 차들도 사실 있었어. 근데 이제 디퍼런셜을 모두 다 교환할 수 없으니 차주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나간 차가 옛날에 한 2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물론 고지는 하지 다. 다행히 이 차는 유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떨리거나 이러진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차주가 100% 만족할 것 같고 뭐 천천히 운전을 하라고 해야지. 이게 요크가 과속이나 급가속을 많이 하면 깨져. 왜냐하면 힘을 받는 부위가 딱 이제 그 디퍼런셜 그쪽 요크 자리인데 그 부위가 요크가 약해. 그러니까 디퍼런셜 기어는 강한데 요크가 약한 재질로 됐기 때문에 그쪽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파손되게끔 딱 설계가 되어 있어. 고질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작업의 실수 아니면 뭐 조임 토크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어떤 정비소 같은 경우에도 불량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 사실 우리한테 카센터 사장님들이나 이제 아는 선후배들이 와서 다시 해달라는 경우도 많았어. 그러면은 본인이 작업했는데 이제 그 조금 차이 때문에 결국 재작업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 그런데 이제 항상 하면 이제 우리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했던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처리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다행히 이 차도 문제가 없어. 사장님 저 궁금한 게 듣다가 생겼는데요. 과속이나 이제 급가속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BMW M550D 모델인데 BMW는 앞에 M 붙으면은 약간 스포츠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라고 만든 차 아니에요? 근데 빨리 달려서 부품이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차는 M은 아니야. M 아니에요? M550D라고 뒤에서 본 것 같은데. 스티커만 장착돼 있는 거야. 이 차는 가짜 M이었군요.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크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크는 언젠간 망가져. 그래서 부품이 단품으로 나왔으면 가장 좋을 텐데 나오질 않아서 한국에 여기 계신 분 하시는 이 요크를 납품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분이 제작을 해서 계속 개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물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분도 조립 불량으로 인해서 떨림 때문에 그 하자 반품 같은 게 처리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 이제 좀 지쳤는지 잘할 수 있는 업체들만 사실 납품을 해줘. 그래서 뭐 처음 전화 오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을 했는데 계속 불량이다 제품 불량이다 하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업체들한테는 사실 물건을 납품을 안 해줘.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작업을 그냥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자일은 없어서 그래서 납품은 잘 받고 있지 우리는. 여러분, 제가 사무팀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견적을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원래 요크는 제가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낯설게 들려서 사장님한테 요크에 대해서 많이 방금 물어봤는데 요크가 BMW에만 있는 부품이라고 해요. 이제 말은 특정 모델에만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BMW 차의 80% 이상이 다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요크가 디퍼렌셜 쪽에 아까 작업할 때 보시면 달렸었잖아요. 그래서 BMW의 고질병이 디퍼렌션이라고 합니다. 디퍼렌션 요크, 뭐 이쪽에 누유며 뭐며 모든 문제가 BMW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플렉시블 조인트까지. 저희 이제 시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현재 시간 촬영한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작업을 하고 3-4시간 정도 뒤에 주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작업은 오전 11시쯤에 끝이 났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40분입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 차는 다행히 이상이 없어서 오늘 출고가 될 거예요. 정말 빨리 작업을 끝내주신 저희 사장님한테 박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